어차피 난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없으니까 이 관계는 머지않아 끝날 건데 그 이후에 이 관계에 대한 리스크가 나한테 번지면 안 되잖아요. 주변 사람이 알까봐 무서운 거고 그로 인한 무슨 소문 같은 게 형성될까봐 그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 보통 남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. 2015년쯤 만났던 전 남자친구의 지인 중 한 명을 3년 뒤에 우연히 만났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. 그때 그 지인은 여자친구가 있었고 여자친구가 있으면서도 저랑 관계를 가졌어요. 그리고 그 관계를 가지고 나서 잠깐 나갔다 온다 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. 그리고 2년 뒤인가 그 지인한테 연락이 왔었어요. 제가 연락을 받지 않았었대요. 카톡 선물함에는 그가 보낸 음료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1년 뒤인 2021년 12월 제가 사람들에게 안부차 연락을 할 때 그 지인에게도 연락을 해봤고 그 지인도 누나 나랑 만날래? 하면서 사귀게 되었어요. 그런데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노는 날은 기본으로 연락이 잘 안 되고 어쩌다 만나면 잠자리만 했고 심지어 그중 2번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일하러 가야 된다면서 집에 불러놓고 관계를 가진 후 엄마 온다고 가라고 했어요. 아 이 새끼는. 그래서 결국 3월에 헤어졌는데 한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자기가 잘한다며 다시 만났는데 역시 새벽에 등 돌리고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4월에 알게 된 사실인데 생일까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 이유가 자기가 아는 형이랑 사귀어서라고 하더라고요. 슬슬 어지러워지는데. 다시 이 사람과 인연을 가지면 안 되는 거 맞겠죠? 그리고 이 사람 단 한순간도 저를 좋아한 게 아니고 관계가 좋아서 만났던 거 맞겠죠? 석구리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정리하는데 제가 이 사람이 진심일 거라고 믿고 속았던 것에 마음이 너무 이상해요.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지 듣고 싶어요. 이 사람이 진심이 아니어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진심이라면 진심일 수도 있죠.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대해서는. 사연자님 이 사람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단 남녀관계와 신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. 내가 이 사람을 믿을 만큼 이 사람의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라고 전 보는데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사연자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이분은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었고 만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연자님을 만나서 그 금기된 강을 건너간 거잖아요. 그리고 다시 오지도 않고 도망갔죠. 그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진행한다고 해도 내가 사랑한 사람을 위해 뭔가 해준다는 것보다는 자기 이점만 챙겨가는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사연은 제가 봐도 별로 좋은 얘기를 못 해드릴 것 같고요. 야 그리고 산을 떠나서 이 엄마 온다고 집에 가라 그러는 거는 이거는 무슨 경우야. 그냥 조용히 만나면서 이점만 챙겨가려는 거겠죠. 또 연애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신분과 나이를 속이면서 접근한다는 건 전 2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 나의 목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없는 거라도 지어내서 이 사람에게 더 어필을 해야 되니까 이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2번째는 애초에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없을 때 어차피 난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없으니까 이 관계는 머지않아 끝날 건데 그 이후에 이 관계에 대한 리스크가 나한테 번지면 안 되잖아요. 주변 사람이 알까봐 무서운 거고 그로 인한 무슨 소문 같은 게 형성될까봐 그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 보통 남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. 그 말은 고로 내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남자인가를 따져봤을 때 전 같은 남자로서 그렇게 믿음이 가는 행동이라고 보진 않고요.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연자님이 제 친누나나 제 친여동생이었으면 일단 이 새끼는 나한테 죽었어요. 그만큼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는 뜻이겠죠. 그런데 이건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요.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점이 다 다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3자 입장에서 한 커플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 눈에는 상대적으로 저 남자가 이 여자한테 너무 못해주는 거야. 그럴 때는 이 여자가 되게 불쌍해 보이고 질타를 받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또 반대로 이 남자는 여자한테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있는데 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여자는 이 남자에게 받는 게 한없이 부족하다고 찡얼거려요. 툭 까놓고 얘기해서 둘 중에 누가 더 맞고 그러고 그런 건 없습니다. 사람마다 정해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.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3자인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남자는 사연자님이 그다지 믿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거든요. 근데 관건은 이 질문은요. 저나 우리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연자님 자체가 이 사람을 어떤 가치로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. 저는 여태까지 유튜브나 연애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무조건 여러분에게 다 맞춰주고 나를 위해서 이만큼 포기하고 이만큼 양보하고 이만큼 희생하는 사람이 무조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. 흔히 있는 경우인데 남자가 좀 일이 바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 특성상 가치 있는 시간을 잘 못 보내거나 혹은 아직 그 사람이 무언가를 공부하거나 무언가를 준비하는 단계라서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져요.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질 좋은 데이트 같은 건 잘 못하겠죠. 그럼 이런 경우에 있는 여자들은 전부 다 불행하게 연애하느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문제지만 굳이 내가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돌려주고 이런 원리가 아니라 정말 두 사람이 사랑하면요.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떠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전체적인 맥락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또 이 관계 끝에는 우리의 빛나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. 지금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만 정확히 주고 있으면요. 이건 오히려 서포트를 하는 쪽에서도 서포트 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다고요.
있다고요. 다소 양보하더라도 행복한 연애가 가능할 수 있다고요.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볼게요.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연에서 보이다시피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다 없어진 것 같은데, 앞으로 이 관계가 쭉 유지되려면 사연자님이 그 남자에 대한 걸 다 감내하고 여태까지 뒤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묻어놓고 또 앞에 다가올 수많은 무수한 거짓말과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안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맞출 만큼의 가치를 느끼고 계세요. 이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연자님 본인한테 물어봐야죠. 저를 포함한 우리 구독자들이 전부 다 나쁜 새끼라고 해도요, 사연자님 기준의 내 프레임 안에서, 내 가치관 안에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건 본인이 맞는 거예요. 또 반대로 우리가 전부 다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안에 있는 당사자가 싫다고 하면 그건 당사자가 맞는 거예요. 그럼 이런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사연자님이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까지 끌고 갈 남자일까요? 자꾸 그 경중을 밖에서 찾지 말고 본인이 본인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. 물론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완전히 깔끔하게 잊고 싶은 마음도 있고,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지금까지 내가 헌신한 마음이 모두 헛물 켜는 걸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이란 것도 너무나 잘 알지만, 연애든 인간관계든 결국엔 앞으로 나가기 위한 거예요.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요, 뭐 한 번 망했다고 해서 그 일 자체를 왜곡해버리는 사람이에요. 연애가 망했어요. 그럼 그 당시에는 가슴이 너무 찢어지고 아프겠지만 그 이후에 이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그 다음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. 쓰레기한테 한번 되었어요. 그럼 이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나중에는 한 번만 봐도 쓰레기를 걸을 수 있는 눈도 생기는 거고,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봤으면 그 이후에 정말 좋은 사람이 뭔지도 알게 되는 거고, 이렇게 본인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연애예요. 그러니 부디 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. 이 사람은 내가 정말 헌신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? 또 앞으로 이와 비슷한 풍파가 몇 번 더 들이닥치더라도 내가 그 리스크를 다 감내하고 갈 정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나에게 보이는가? 그에 대한 답을 본인이 내릴 수 없다면 앞으로 꾸준히 흔들리게 될 거예요. 굳이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.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어쩌면은 답은 이미 사연자님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. 영상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얘기지만 좋은 사람 만난다고 마음고생 안 하는 거 아니에요. 좋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고생은 해요. 사람이다 보니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죠. 근데요, 저는 마음고생 할 사람한테만 마음고생했으면 좋겠어요. 괜히 여기저기 다치고 상처받지 마세요. 그러기에는 우리 마음 자체가 너무 아까운 마음인 것 같아요.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.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아프지 말고 삽시다. 석구리였습니다.